네, 오늘은 좀 잡소리인데 좀 슬픈 불편한 잡소리입니다. 네, 영화 콘스탄틴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 분의 동생, 쌍둥이 동생이 자살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제 여주인공이 이제 성당을 갑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이제 거부를 당하죠. 장례 미사가 안 되죠. 가톨릭 교리상 자살자는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성당에서는 장례 미사를 거부당하죠. 이제 컨스탄틴에서 이제 케아누 리브스가 거기서 배역은 존이죠. 존 컨스탄틴이 직접적으로 말하죠. 자살자는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표현하는 내용도 있고요. 제가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기 전에 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되게 극단적으로 고민하고 고통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죄의식이라든가 죄책감을 이제 공유했던 경험이 있죠. 제가 이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분들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극단적인 삶을 선택을 통해서 삶을 진짜 저버렸던 경우 그 겪었던 고통을 어느 정도 이제 거기까지 이르렀지만 결국 선택을 한 분들의 마음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죠. 정말 내 주변 아니면 나와 정말 긴밀한 사이가 아닌 사람의 죽음은 정말 어쩌면 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안타까움까지는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극한의 감정에 이르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누가 주변에서 누가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했다는 소문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는 약간 시간이 좀 정지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 친구들의 가십에 나였을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떤 그런 극단적 선택이라는 소식이나 이런 걸 접하거나 들을 때 잠시 이제 2013년 그 홍대의 한 고시원으로 제 시간이나 공간이 돌아가긴 합니다. 그때 나도 어쩌면 잘못됐다면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진짜 남 얘기 같지 않다는 상투적 표현이 들곤 하죠. 사실 이런 감정은 직접 경험이나 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좀 힘든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에서 항상 얘기를 하곤 했는데 제가 직접 그거에 가까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옹호 수준을 넘어선 감정적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을 좀 견디기 힘든데 티를 내지는 않죠. 이제는 옛날 같으면 좀 뭐 논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겠지만 이제는 좀 남과 다르다. 그러니까 그 경험하지 못하거나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게 되더라고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표현이 참 그런 거죠. 이제 자살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주변 유가족 6명이 심각한 정도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이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관련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죠. 제가 이런 때 어떤 이 교리, 천주교 교리가 떠오르는, 그러니까 자살자가 지옥에 빠진다는 이 교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네, 자살자는 떠나고 나면 뭐 사후 세계가 있건 없건 떠나서 이제 현생에는 없어지지만 그 주변의 6명은 어쨌든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현생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일종의. 왜냐면 진짜 그 떠나보낸 분들 보면은 항상 그 어떤 죄책감으로 평생 좀 괴로워하던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자꾸 보게 되냐면, 제가 종종 이제 자주 보는 이렇게 약간 커밍아웃 느낌인데, 제가 흑자헬스라는 유튜버를 자주 보는데, 이제 그분 동생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 이야기를 간혹 하실 때마다 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항상 영상에 이제 있는데, 그 흑자일스라는 분의 컨텐츠는 항상 뭔가 되게 뭐랄까 자극적인 개그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많은데, 진짜 그분 부분이 항상 그 유튜버 분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큰 짐처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괴로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좀, 사실 이 라디오 녹음하는 이유도 그 장면 때문에 글을 쓰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건데, 제 시간이 그래도 지나면 어느 정도 나아지지만 이 떠난 이에 대한 그 생각은 계속 찰나에 떠오르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런 죄책감이나 정말 소위 말하는 그런 지옥 같은 느낌을 자꾸 느끼겠죠. 다만 1초의 그 찰나의 순간에도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괴롭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이 자살이라는 행위는, 그러니까 타자에게 어떤 당길 수 없는 총구를 자신에게 당긴다는 그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성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죠. 최악의 공격성이. 그러니까 나만 없어지면 해결될 거라는,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마음, 살고 싶은 마음과 죽고 싶은 마음이 서로 상존하는 그 양가 감정의 상태, 죽음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 터널적 사고,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는 그 극한의 감정에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 혹은 시도를 하신 분들, 그리고 또 그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이나 계획까지 했던 사람들은 그 과정 안에서 지옥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지옥이 된 심정에서 사후 세계를 믿건 안 믿건 그분들은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떠나게 되시고, 남은 분들이 그가 겪었던 지옥 같은 삶을, 그 바톤을 이어받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 어설픈 방식으로 극단적 선택으로 떠나려다가 실패한, 그리고 구체적 생각까지 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어쨌든 그 3가지 케이스 중 하나였기 때문에 참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험자로서. 저도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극한적인 우울감을 떨친 지가 조금 얼마 안 됐죠. 한 2년 정도 됐다가 몇 개월 전에 순간적인 충동이 있긴 했지만 뭐 가볍게 사라졌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어쨌든 저도 2013년에 그때 행동이 여전히 어떠했는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행동, 그 전에 내가 겪었던 그런 극한의 우울감이나 어떤 사건들,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또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누군가 이제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나 그런 이유가 또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한다면 좀 많이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자동으로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느낀 부분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녹음을 했고요. 말하면서도 좀 속이 불편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까운 이를 떠나보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직 좀 삶이 많이 힘들어서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든 분들에게도 그냥 잘 견뎌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야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